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하늘이 이끄는 변화, 4개월간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들께 있을지, 그리고 하늘은 이 변화를 왜 우리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만큼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것만 잘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가운데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조커 4번, 3번, 2번, 1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상황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부담스럽다, 책임감과 의무감이 나를 짓누른다, 이런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여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일이 과중하다던가 나의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게 연애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오신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이 인간관계, 이 연애에서 너무 힘들고 소모되고 있지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책임감, 부담감 같은 것들이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나는 이걸 혼자 오롯이 해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점이 좀 도드라져 있거든요. 남한테 이거를 좀 전가를 시킨다던가 부담을 나눈다던가 내가 중도 포기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이런 거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샐러리맨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나의 뭐 인간관계가 되었던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이 되었던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또 이런 케이스가 좀 있죠. 좀 자주 많아요. 뭐 육아를 하는 것도 내가 좀 독박 육아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부업으로 경제도 좀 부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표낼 것 같아. 막 이런 것도 여기에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카드들은 나의 현실 상황이 부담스럽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나한테 남아있는 방향은 이걸 이고지고 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기신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드에서는 전제 조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여기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내려놓으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이신데 실제로 가정 경제도 내가 책임지고 육아도 거의 다 내가 다 책임지고 있고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가정은 여러분들의 원맨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혼을 한다던가 별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뭐 친정이나 시댁으로 이사를 간다던가 어쨌든 뭔가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방법을 생각을 안 한다거나 고려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방법들이 맞닿지 않다. 뭐 이런 이유일 수 있죠. 회사도 뭐 이직을 한다던가 그만둬 버리면 그만이지만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내가 이거를 부담을 내려놓겠다고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건 약간 미친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 여러분들이 좀 안팎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 하늘은 어떤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수 여러분 떠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떠나실 만한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동수가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 먼저 좀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직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데가 돼야 가죠. 그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데 오퍼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일에 대한 어떤 뾰족한 성과를 내서 그걸 보고 이직 제안을 하는 곳이 들어온다던가 공모전에 입상을 해서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FM대로 이력서를 냈는데 우리 회사에서 면접 보고 일해보지 않을래요? 라고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좀 마련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자리 이동의 변경수가 좀 들어옵니다. 만약에 가정주부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그 가정 관리, 가정에 대한 케어 이거 외에 일을 할 자리가 구해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경제활동에 좀 열의를 쏟아볼 수 있다던가 이런 식의 사회적인 운이 열리는 방향으로 변화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그 변화가 일어날 계기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공모전에 입상을 하든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뭐 다른데 경제활동을 하게 되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해온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도들을 해오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이런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활동성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일이 너무 커서 내가 눌려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은 좀 아무것도 아닌데 해결해 볼 수 있는데 라고 좀 가벼워지게 되는 어깨에 짐이 다 내려간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 딱 이 정도면 좋다. 이 정도면 내가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요 대놓고 이동에 대한 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동에 대한 수, 축하받는 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신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이때를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길을 찾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안주하려고 하고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 그리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나만의 답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큰 결심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결심이 다소 감성적일 수는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감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미친 선택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된다. 어떤 측면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우리 의사결정할 때 돈 많이 보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내 삶을 찬찬히 들여다봤을 때 연봉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연봉이 올라가면 뭐해? 내가 하루에 12시간을 회사에 매여 있으면서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게 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소진이 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럴 거면 내가 연봉을 확 깎고
아이를 내가 직접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회사로 옮겨야겠다라고 하게 되시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요즘에는 그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서 근무 시간을 단축을 해서 압축적으로 쓰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는 9시까지 출근을 해서 퇴근하면 10시, 11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아이를 부모님 댁에다 맡겨놓고 항상 부모님한테 200만 원 이렇게 드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회사를 옮기는데 연봉은 많이 깎았지만 10시 출근하고 5시 퇴근하는 회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부모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세이브가 되는 비용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다른 부분, 질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커다란 결심 같은 것들을 좀 하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요.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좀 손에 넣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성취가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결심이 결국엔 맞았다. 그게 답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거 있어서 이것도 잘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직장인인데요. 프리랜서로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히스토리 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모전에 좀 뭐 또 출품을 해보고 뭐 또 막 해보고 이랬는데 거기에 당선이 딱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이제는 내가 조금 변경해봐도 되겠구나 라는 큰 결심을 내리게 되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과 결단의 어떤 측면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비합리적일 수 있고 감정적인 결정이지 않느냐라고 비춰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여러분들께만은 그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가 여러분들께 갖는 의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여기 깨달음의 카드들로만 두 장이 들어왔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 내가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남들의 생각이나 남들이 사는 방식을 바라보면서 살게 돼요. 그죠? 하지만 자기만의 길,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을 찾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다만 누군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것들도 경험하고 실패도 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건데 드디어 여러분들은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금전적인 부분, 생활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을 상회하는 다른 의사결정을 하셨을 때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같이 해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5단계를 한 번에 해결을 했더니 1, 2, 3, 4단계를 거치지 않다 하더라도 5단계를 해결을 했더니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렇게 측면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교황의 카드나 어웨이킹 카드나 여러분들 머리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정답이다. 내 인생의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그런 계기가 분명히 마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들은 이동수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동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사나 전직이나 이직이나 직업 자체를 바꾸는 것이나 승진 같은 것들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동수가 들어오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것보다 좀 즐겁게 보이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재미를 찾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여러분들 딱 봐도 카드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재미는커녕 그냥 이 상황만 어떻게 해소가 되면 좋겠어. 약간
소화 안 되는 소화불량에 걸린 느낌들의 카드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소화가 되다 못해서 내가 에너지틱해지고 즐거워지고 재미를 찾게 되는, 이 사람이 재미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나 즐거움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가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여러분들께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복하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이 우리 여러분들께 주는 메시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천천히 생각을 하시고 명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빠르게 성급하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파악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했을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의 정답을 좀 찾게 될 것이다. 나만의 유토피아로 가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되고 있는 측면들이요, 약간 명상 같은 거예요. 명상이라던가 이제 내가 나의 어떤 본질을 들여다보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 진짜 나의 모든 의사결정이 외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뭐 의사결정을 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일본아 너 이런 거 해야 자기 발전할 수 있어, 이런 것도 못 견디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언정 진짜 내 모습, 진짜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안다는 거죠. 그런 외부적인 말에 크게 휘둘리시지 마시라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도 지금 여러분들 사랑에 푹 빠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라고 하면 물 만난 물고기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맞는 곳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부터 지금 동일한 메시지가 오고 있잖아요. 남들이 좋다, 남들이 있기에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내 친구들이 다 숲속에 사는 새들이에요. 새들인데 물고기야, 물고기야. 나뭇가지가 진짜 좋은 거야. 벚나무가 좋은 거야. 소나무가 좋은 거야. 너 이쪽으로 와봐. 여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봐, 여기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답답하고 숨도 못 쉬겠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물로 돌아갔어. 남들이 봤을 때, 새들이 봤을 때 야, 물에 들어가면 죽어, 큰일 나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숨을 쉴 수 있고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공간, 자기한테 어울리는 환경,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빠져봐 달라라고 하니까요. 요거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러버스 카드가 네. 일단 지금 카드가 나온 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나는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해당은 됩니다.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개념적으로 좀 변경을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고대하고 원하던 시기와 때가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계약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합격의 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떠한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 내가 시험을 쳤는데 성적표 기다리고 있어요. 뭐 요것도 해당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기다리는 소식, 내가 정말 바라는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어떤 액션을 좀 기다리는 거에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보다는 상대방이 약간의 사랑의 표현이나 액션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반응을 보고 리액션하고 반응을 보고 리액션하고 막 약간 요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 진전이 빠르다, 원활하다라기보다는 좀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죠. 부정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이제 연애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 저 진짜로 누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애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좀 막연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연애 상대방인지 시험의 성적인지 아니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다른 희소식인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다만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도 타이밍을 좀 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다리는 어떤 소식이나 어떤 일이나 내가 바라는 상황들은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기회를 좀 엿보고 있는 거에 좀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대기 상태이다, 스탠바이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께 하늘은 어떤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러버스. 자, 우리 여러분들 원하던 바에 대한 소식을 받으실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뭔가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모습, 거기에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의 한 80%를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연애를 하고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 세상에 오로지 우리만 있는 것 같아.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우리만 있는 세상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좀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러버스 카드랑 헐미 카드가 같이 뜨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좀 같이 떠가지고 의미심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미하는 러버스라고 하는 그 키워드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 타자가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 내면 안에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정 좋아하고 바라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 그런 변화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께서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대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영어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영어로 된 원서를 딱 읽었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이 언어를 더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흐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푹 빠져들게 되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그게 외부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몰두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좀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몰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오실지는 잘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카드에서 말을 하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분간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을 담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을 거기에 빠뜨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의아하긴 한데 굉장히 한 분야에 몰두하는 누군가 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뭐 일본어 자격증을 딸 때까지는 사람들 안 만날 거야. 뭐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근데 그게 뭐 자격증이나 어떤 나의 메리트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좋아서 내가 거기 몰입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진짜 그 연애운으로 오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푹 빠져들게 돼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흐름이긴 하거든요. 좀 제가 볼 때는 경계가 될 만큼 강한 연애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무서운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는 그렇게 어떤 측면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 맹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빠져들게 되는 무언가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자, 이 변화가 일어나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기치 못하게 그렇게 빠져들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좀 막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연하게 누군가를 동경하거나 막연하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싶다던가 막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보자라고 하면. 근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 악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악기는 너무 특이해가지고 뭐 학원을 구하기도 힘들고 어디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고 막 이런데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좀 연결점, 접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시는, 레슨 해주시는 선생님을 알게 된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가르쳐주는 유튜브를 좀 시청을 하게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접점이 좀 생기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빠져들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걸 알고 있고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구나,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러다 불현듯 나 그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는 타로를 뭐 기획을 한 달간 해서 채널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타로는 내가 취미였고 뭐 제너럴 리딩 하는 사람들 것도 보고 재밌네 하고 막 이렇게 보다가 채널을 만들어야지 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해야지 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카메라 켜서 해야겠다 라고 한 게 다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시점부터 그냥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불현듯 해야겠다, 도전해야겠다, 그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내가 온전하게 뒤바꿔버리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경계가 좀 되는 게 뭐냐면 연애운이에요. 연애운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너무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청천벽력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이전과는 크게 뒤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대방의 영향력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애정에 맹목적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주의를 좀 요할 필요는 있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리딩의 주제이니만큼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변화한다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막연하게 저는 연애는 해보기는 했는데 제가 그렇게 푹 빠진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좀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연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막연하게 바라셨던 분들은요, 정말 드라마 한 편 찍으실 만한 청천벽력 같은 사건,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불현듯 생기는 그런 어떤 사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든 이벤트가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들께 갖는 의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강렬하게 다가오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새로움이 다가올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들게 되면서 내가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하면 그것 또한 나의 삶의 어떤 새로운 부분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후회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고 이랬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이벤트일 것 같고,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고록을 쓰신다라고 하면 그날 있었던 그 이벤트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라는 문장이 들어갈 만하다. 그럴 만한 어떤 이벤트가 4개월 내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주는, 우리 여러분들께 주는 어떤 기회에 해당이 된대요. 하늘이 여러분들한테 이 기회를 잘 잡아봐, 이것만 잡으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쥐어지는 무언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잘 키워보고 몰입을 해보고 이런 것들로 선순환을 한번 시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하늘이 우리 여러분들께 주는 메시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즐기면서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내 삶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면서 소중하게 가지고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하늘이 여러분들을 예뻐해서 주는 거니까 귀중하게, 감사하게, 소중하게 가지고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카드를 봤을 때 임신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우리 부부가 난임이래요. 그래서 아이 갖는 게 쉽지 않대요 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은 아 그래 난임이면 뭐 어때, 그냥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늘이 내려주시겠지 라고 마음을 내려놓은 그 시점에서 좀 불현듯 들어오게 되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포기를 했던 건데 그런 일이 생기면 청천벽력 같은 거죠. 그럼 내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누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노력을 해라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 어떠한 이벤트가 커다랗게 발생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너무 놀라시거나 걱정하시기보다는 즐기면서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점, 요거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삶의 비전을 좀 바라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잘 들여다보고 내 삶의 어떤 목적이나 즐거움 같은 것들을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딱 들여다봤을 때 나 살면서 이거 하는 만큼은 완성을 봐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집요하게 가지고 가는 거,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여인이 물병을 들고 있잖아요. 이 물병 안을 잘 들여다보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앞에 나온 뉘앙스랑 굉장히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이 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비전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누군가한테 묻거나 누군가한테 해답을 구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특히 부쩍 요즘에 이런 뉘앙스의 리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중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리딩들만 골라서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요, 진짜로 한번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한테서 해답을 구하시기보다는 스스로에게서 해답을 좀 구해보시려고 하는 거, 뭐 연애운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애를 할 때 우리가 뭐 외부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이 정도가 있어야 돼, 막 이런 것들,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나와 맞는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타입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준점을 외부에다 두면 좀 곤란해요. 그죠? 내부에다 좀 기준점을 두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변화를 좀 잘 맞이하신다라고 하면 약간 좀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약간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매너리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안 해보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귀찮음이 좀 더 크고 내가 여력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시지 않나요? 아, 누군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일하는 환경도 좀 변화를 줘야 환기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는 약간 업무 환경 같은 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카페처럼 꾸며놓은 데들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좀 환경이 변화한다던가 어떤 상황들이 좀 변동성이 있어야 환기도 되고 머리도 돌아가고 신선하고 막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같은 업무만 반복을 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흐릿해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 안 되거나 안 풀리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아, 저거 지금 좀 누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여기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의욕이 좀 떨어져 있고 텐션이 떨어져 있고 매너리즘 같은 것들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으로는 아, 그것도 해야지. 이것도 사실 하고 싶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그게 당장의 행동으로는 연결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몸이 아프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계속 소진하잖아요. 어디선가 에너지가 들어오고 채워지고 또 나는 쓰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쓰다 보니까 나의 바구니가 좀 텅 비어 있어서 이제는 뭔가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약간 아이디어가 안 생기는 작가 같은 느낌? 예, 그런 거. 이게 가끔 그럴 때 없나요? 저는 이렇게 손가락을 키보드에도 올려놓고 기획서가 알아서 써줬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있는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뜬구름 잡는 어떤 이렇게 구름 같은 몽실몽실한 생각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알아서 텍스트로만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걸 하기도 싫고 잘 되지도 않고 집중력이 희박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에요. 어딘가에 딱 정을 못 붙이고 뭐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집안일 맨날 똑같이 해도 티도 안 나는 거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저거 이불 빨래 하루 이틀 미뤄도 되지, 약간 이러실 수 있어요. 일도 굉장히 미뤄지게 되고 아무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누워서 잠만 잤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늘은요 이런 여러분들께 어떤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 보면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의욕을 내볼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실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입사를 했어. 그 사람 때문에 갑자기 활기가 생긴다던가 이러실 수 있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거 경험할 때 있는데 이제 회사 그냥 루틴하게 다니다가 와 진짜 지루하다, 지루해서 너무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다가 새로 입사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죽이 잘 맞아. 그럼 갑자기 막 나도 잘해보고 싶고 저 친구랑 뭐 하면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에너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일단은 있을 건데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결에 싱크가 잘 맞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욕을 내게 되고 자기주도적으로 삶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카드 뉘앙스만 봐도 딱 다르지 않나요? 특히 이 완드 여왕님, 파이어의 여왕님 같은 경우에는 열정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있었지
텐션이 낮아져 있고 매너리즘 있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내가 주도적이고 의욕을 내게 되고 에너지를 뿜뿜하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직을 하시는 것들도 해당은 돼요. 만약에 이제 지금 있는 회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회사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직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변화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직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두 개의 워터카드는 일단 계약수나 합수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있는 조직에 누군가 나와 합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고 내가 나와 합이 맞는 곳으로 가는 것도 해당이 돼요. 어떤 방면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직운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그 이직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 좀 의미를 하고 있는 합수라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합수예요. 합수. 나와 결이 맞다. 나랑 싱크가 된다. 이런 측면이지 이게 계약서를 쓰는 측면으로 또 이직수로 아니면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걸로 내가 모자른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경로 뭐 이런 거 다양한 방면으로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 경우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 변화가 일어나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진짜 생기게 되시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나 지금 상황이 부담스러워 불편해 나 그냥 이거 나한테 밀려있는 것만 잘 끝났으면 좋겠어 막 이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까워요. 이제 그러시던 분들이 내가 다른 이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리즘에 막 이렇게 빠져있고 좀 의욕이 안 나고 세상에 재미가 없고 이러다 보면 다른 거에 눈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눈을 돌리고 환기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는 좀 긍정적인 역할로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대로 가면 안 나아질 것 같은데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그 어제와 오늘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상이나 비전을 좀 바라보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일단 하게 되십니다. 내가 어떤 이상이나 비전을 좀 바라보게 됐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여기에서 문제는 없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실행을 하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제 상황에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그냥 회사집 하는 재미없는 일상을 살고 있었던 감자가 그냥 늘 똑같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상황이 안 나아질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살면 끝일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타로를 배우게 됐는데 이게 좀 나랑 맞는 것 같아.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 유튜브를 보니까 제너럴 리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저거 재밌겠는데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맞나? 이게 또 그냥 개인 리딩 해주는 거랑 제너럴 리딩 해주는 거랑 좀 다르잖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만 하느니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고민하지 말고 시작을 해보자. 라고 저지른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뭐 회사의 이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여기서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묵묵히 나한테 부담되는 것만 해야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좀 바라보게 되고 그것들을 내가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 고민은 실행만 늦출 뿐이야. 에라 모르겠다. 해보자 라고 하는 거. 그런 행동력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겠죠. 지금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바라보게 돼서 고민하다가 가시는 경우 여기도 좀 해당이 되고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나의 삶이 진짜 이러다 끝날 것 같아. 이런 재미없고 이런 무의미한 삶이 어딨어 라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계셨던 분들인 경우에는 가정일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그런 감각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나도 나가서 일을
해볼까? 나 다른 취미를 찾아볼까?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런 거 뭐 돈도 들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유 모르겠다 한번 믿자 본전이지 라고 도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눈에 띄게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생각을 하게 되신다라고 하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변화가 여러분들께 갖는 의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운기를 좀 전환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찾지 못하는 재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타로 리딩 같은 것도 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타로 카드를 좀 배우고 익히면서 빠르게 익힌 케이스인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같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쪽으로 흘러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죽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뭐 머리가 안 좋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읽어내는 방식이나 사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뇌구조와 저의 뇌구조가 달라서 생기는 이슈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도 어떤 거를 해봤더니 거기서 의외의 내 재능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게 나의 운기의 전환점을 마련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정주부이시거나 지금까지 내가 매너리즘에 좀 많이 빠져 살아오셨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진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었는데 개발이 되지 않았던 무언가를 툭 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뭔가를 똑같이 그리거나 느낌 있게 그린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그림인 게 아니라 그 그림에 대한 뭐 주제가 있어야 되고 전 잘 몰라요. 그림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 주제를 표현해내는 능력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남들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정물화 같은 거 보니까 야, 어쩜 저렇게 똑같이 그리지? 난 저런 재능 없는데 라고 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해보셨는데 한번 해볼까? 내가 그림 그릴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문화센터 가보니까 막 그런 거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 그래 그럼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서 내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어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여러분들의 가치를 깨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주는 메시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흘러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회만 잘 잡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흘려보내시지 마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감정이나 감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한때 이러다 말겠지. 내가 잠깐 설레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운명의 흐름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가도록 내비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템퍼런스 카드는요. 작은 물줄기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폭포가 되고 더 큰 물로 모이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난 시냇물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그 흐름이 더 큰 물꼬를 만나가지고 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어떤 키워드적인 측면을 좀 보자라고 하면 컵의 에너지, 물의 에너지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완드의 에너지들도 좀 강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이 주고 있는 정화의 느낌이라던가 흘러가는 것에 대한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4개의 컵 카드는요. 고여있는 것을 좀 의미를 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여있는 것. 근데 내 고여있던 삶이 드디어 어떤 흐름을 만나게 되면서
흘러가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새로운 운기가 트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마 잘 모르고 계셨지 않았을까라고 좀 싶어요. 여기 카드는요, 트랜스포메이션 카드는 보물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물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물을 만들어내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물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 역량, 그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보물을 만들어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내가 그걸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는요, 내 삶에 들어오는 어떤 이물질들을 가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낼 수 있대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좀 고단했어. 근데 나의 삶을 소재로 뭐 소설을 써볼 수도 있고 웹툰을 그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떠한 가치 있는 무언가로 아웃풋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뭐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노래를 만든다, 작곡을 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작곡을 배울 수 있는 곳 찾아가서 내가 배워서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봐야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시간과 돈이 괜히 날렸어, 이런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내 인생의 어떤 경험으로 누적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 나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뉘앙스의 어떤 카드 조합이 나오면 항상 저는 50 먹은 누군데 60 먹은 누군데 그런 거는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리딩을 보시면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구애받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뭐 단기 강좌도 너무 많고, 백화점 같은 데서도 뭐 드로잉이라던가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던데, 제가 진짜 음치박치라서 드럼을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드럼 가르쳐 주는 것도 있던데요. 네, 그런 거를 한번 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예시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의 재능이 좀 향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좀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지금 나쁘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저는 별로 변화가 올 것 같진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뭐 사실 우리는 항상 경제적인 부분은 더 가졌으면 좋게야 하겠죠. 더 가졌으면 좋게야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현실에 순응하고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크게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던가 이런 느낌들은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는 내가 좀 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뭔가 모자라다던가 내가 결핍을 느낀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무난하고 무탈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를 좀 꼽아보자라고 하면 약간 무료한 건 있어요. 약간 제가 몸이 처지는 것 같아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러한 문제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셨을 때 저 좀 너무 편안해서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배부른 생각하는 건가요? 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요, 뭐 크게 이제 무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또 수익도 벌어가시고 이런 루틴한 삶이 좀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거기에서 만족도 갖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편안하게 잘 꾸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도 별 트러블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께 어떤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수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인연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러분들께 뭐 어떤 발작 버튼을 누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헤어졌던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던가,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던가, 한켠으로 묻어두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좀 다시 다가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상실감 같은 것들을 건드리면서 다가오는 인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애운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요, 어떤 결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인연수가 좀 들어온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결혼했어요.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후회를 했다던가 문제가 있었다던가 하는 인간관계를 돌이키게 만드는 인연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 엔딩이 좋지 않았으나 지금에 만나게 되는 인연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후회도 하고 배우는 것도 있고 교훈도 남기고 막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친구를 질투해서 그 친구가 멀어졌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친구와 닮았거나 또는 그 친구 자체와 닿게 되는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과거에 있었던 후회라던가 미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운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진짜 내가 헤어졌다던가 아니면 나의 잘못이나 내가 애정을 주지 못해서 후회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인연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가 우리 여러분들은 이게 뭐 친구로 오던 아니면은 진짜 연인수로 오던 이 들어오게 되는 인연이 과거를 좀 일단은 회상을 시킬 것 같습니다. 실제 과거의 어떤 대상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꼭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당사자가 아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의 경험 같은 것들을 건드는 느낌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좋네요.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요, 이 상대방 분이 다가올 때 이 상대방 분은 정말 좋은 기운을 가지고는 오지만 여러분들의 태도가 다소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이 저는 지금 솔로고 제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어요. 연애 별로 생각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상대방을 좀 만나게 되시는 계기가 있을 거고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연애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해맑게 다가와. 그러다 보니까 난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나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라고 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요, 다가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분명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꼭 연애뿐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한테 다가오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좀 해맑은 성향일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좀 아이 같기도 하고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폐쇄적인 문을
확 열어제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당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구역이 좀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는 나만의 구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문을 확 열어제끼면서 나랑 놀자 이래버리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나는 나의 구역 안에서 나름의 만족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오래. 너무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 사람이 싫은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좀 밀어낸다던가 아니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던가 이러실 가능성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천연덕스럽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쉽사리 마음을 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에 좀 임팩트 있는 영향을 끼치는 어떤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들께 갖는 의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어떤 여러분들의 후회라던가 과거의 어떤 미련 같은 것들을 되짚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사한 일이 있으셨던 거나 아니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던가 분명한 이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옛날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다. 과거에는 후회로 끝났지만 지금은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살다 보면 과거의 실패를 답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과거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와는 다른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는 발전된 상황을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친구로 다가온다던가 연인으로 다가온다던가 다 마찬가지고 연인으로 특히 다가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나 상대방에게 소홀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지 않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이 주어진 세컨 찬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요. 이제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으시니까요. 이 부분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늘이 여러분들께 주는 메시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움츠러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와 유사한 상황이나 과거에 내가 조금 어떤 좋지 않게 끝난 인연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상황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끌려가시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를 내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주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에만 나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와 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좀 어필할 수도 있고 내가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좀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연애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상처를 누군가한테 줬었다.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 나는 좀 어렸었던 것 같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시면서 오랜만이야. 또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덜컥 겁이 좀 나는 느낌들 이분들이 인사를 딱 해왔을 때 내가 다시 상처받을 게 두려워진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 좋은 감정과 행복하고 싶은 감정과 내가 다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서 내가 또 힘들게 되는 어떤 상처의 반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이게 좀 상충이 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시는데 카드의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실수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새롭게 좀 시작을 해보시고 저돌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행동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타인을 좀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받아들이고 유하게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성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베푸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 보면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약간 받는 거를 좀 원하고,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당당하고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이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베풀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줄까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크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랑을 주고 케어를 해주고 이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나약했던 여러분들이 아니고 이미 안정감을 찾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이니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봐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카드는요, 대부분 남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에서 인간관계적인 측면을 좀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의 노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거, 이게 어떤 포인트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뭐 명품 사주는 거, 돈 쓰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상대방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잘해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연락을 좀 자주 하고 뜬금없이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애들은 명품 사주는데 나는 우산 들고 서 있는 게 좀 못나 보여서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지? 하고 몸살이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해나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 관계도 좀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액션을 취해주시면 괜찮겠다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뭐 각자의 방식이 다 따로 있는 거니까요. 애정 표현의 방식도 좀 서로 다를 수도 있겠고, 이 상대방 분은요, 그런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표현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애정관계, 인간관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시면 된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시다가 행동이 좀 무뎌지다던가 또 같은 어떤 표현이 적어진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소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약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새로운 생각이라던가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나 이걸로 창업을 해볼까? 라고 내다보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오고 고민을 하게 되고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부분들은요,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운기의 전환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뜬금없이 들어온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아이디어, 생각의 방향, 어떤 감정이 향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계획을 잡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들은요, 여러분들의 운기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기가 변했을 때 활용도를 좀 잘 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저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어떤 감정도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리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계획이라던가 전망 같은 것들을 좀 잘 타진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긍정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지 실행을 하시는 단계 같지는 않아요. 이직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라던가 기회가 좀 보이시기는 했는데 당장 액션으로 옮기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직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계약을 조율하고 상황을 보고 인수인계를 거치고 있는 단계이지 내가 바로 회사를 옮겼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준비 단계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여러분들께 하늘은 어떤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계속 어떤 저돌적인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저돌적인 측면들이 그냥 어떤 액션을 한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기회를 보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요즘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내가 막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지금 한번 웹소설을 연재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좀 하셨다라고 하면 내 눈에 너무 많은 기회들이 보이고 무언가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많은 대안들이 생기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액션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돌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면서 내가 거기서부터 또 다른 변화의 기회라던가 내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고 계속 실행을 하게 되시는, 그래서 내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흐름을 타게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워커홀릭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성과가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올라간 자리에서 계속 어떤 기회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어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소설을 써서 일단은 한번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에다 연재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각광을 받네? 근데 내가 완결을 내놓은 것은 아니야. 우리 웹소설은 요즘에 연재식이라서 완결을 내놓진 않잖아요. 예전처럼 완성된 소설을 내놓는 타입이 아니라 이제 연재를 해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댓글에 여러분들께 작가님 이거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막 독자들이 댓글을 다는데 거기서 막 아이디어가 보이고 기회가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 그럼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아지고 고려할 것들이 막 생기고 거기에 더 심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품을 좀 크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영화도 되고 웹툰화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확장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기회로서 보이게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인 이상 내 눈에 보이게 되니까 그것을 욕심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나한테 욕심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특히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 중에 과거에 저는 주어진 대로 살았고 욕심을 내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욕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이루고 싶어지고 갈망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변화가 일어나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셨다던가 그냥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던가 약간 과거에는 그러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들어와 있지만 막상 실행을 하는 모습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계획을 좀 하거나 준비 중이거나 뭐 이런 작업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일을 하시면 욕심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어떤 나의 모습과는 좀 다르고 열의를 불태워보고 잘 되는 흐름을 타다 보니까 욕심을 더 내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약간 관망하는 자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때와 어떤 시기를 좀 가늠을 하고 있다? 예, 요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게 시기가 딱 도래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붙잡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께는 어떤 기회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실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잡게 됨으로써 거기서 욕심도 발발하게 되고 잘해보려고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샘솟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업사원인데 내가 지금은 있는 회사에서 그냥 업무 정리하고 새로운 곳을 옮겨가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어. 근데 딱 옮겨갔는데 내가 영업이 거기서 너무 잘 되고 나한테 맞는 아이템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막 더 생기게 되고, 이 거래처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거래처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남주기 다 싫고 다 내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열정을 불태워 볼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욕심을 굉장히 과하게 부리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늘이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를 짠 하고 보여준 거래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것들에 대해서 자, 드디어 때가 됐어, 짠 하고 이거 가져가 라고 보여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게 되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짜 욕심내셔가지고 잘 가지고 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현실적인 부분의 운기가 굉장히 좋아요. 일이나 사업이나 이런 측면 굉장히 좋고, 특히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분야라고 하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변화가 여러분들께 갖는 의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게 돼서 열심히 하게 되는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괜찮은 일인 것 같아도 성과가 안 나고 지연이 되고 일에 막힘이 많고 이러면 흥이 안 나요. 그죠? 그리고 막 회사에 이상한 사람 있으면 진짜 싫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좀 날아다니게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도 재밌고 성과도 나고 나와 굉장히 핏이 맞는 일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처해서 열심히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워커홀릭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워커홀릭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 있죠. 젊어서 고생을 해보고 열심히 살아봐야 그게 결국엔 나이 들어서 자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된다.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카드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살기에는 좀 뭐 이러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환경을 대비해서 보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욕심을 내게 되는 분야 뭐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나이 들어도 그렇게 장기를 취미로 가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바둑이나 장기에 내가 꽂히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원을 다니게 돼서 프로를 따게 된다던가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나 취미나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허들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사랑하게 될 거고, 내가 거기에서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내게 되고 갈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이 갈망하는 게 있으면요, 그렇게 쉽게 늙지 않아요. 내가 바라고 이뤄보고 싶고 거기에 열의를 이렇게 갖게 되면 그거야말로 나이를 막론하고 청년이죠. 그죠?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그러한 에너지를 갖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하늘이 주는 메시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만약에 취미 같은 걸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러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몸매 만들어 봐 라고 생각이 딱 들어서 드릉드릉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실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아직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도 안 끝났고 시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셨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딱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오게 되면 진짜 열심히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내게 되고 조금 더 욕심내게 되고 내가 더 잘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푹 빠지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과도 좋게 나오겠죠. 다만 한 가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리하는 경향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에 빠지면 끝장을 좀 보셔야 되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이 좀 과하다라는 측면이 좀 중복해서 보여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하늘이 여러분들께 주는 메시지를 좀 보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성과주의 막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면서 가도 충분한 성과는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무게를 몇을 들어야지 막 이런 거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에 맞춰서 내가 그것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과는 자연히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과정을, 이 욕심이 나고 내가 갈망하게 되는 것들 그 자체를, 그 목마름을 누려주시길 바랄게요. 자기만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내는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다채로운 경험들, 감각들을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즐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활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취미생활이 되었던 일이 되었던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취미생활이라던가 뭐 스트레스 풀이 뭐 방법이라던가 코인 노래방 가는 거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가는 가운데 더 좋은 아이디어, 내 삶의 원동력, 활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온기를 선순환으로 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늘의 메시지에서도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즐기면서 가달라, 누려달라, 과정을 즐겨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카드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점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요 하늘의 메시지랑 행운 조언 카드에서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행운 조언 카드는 말 그대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액션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코너 가가지고 막 목이 쉴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이랑 댄스 배틀하고 거기서 깔깔거리고 웃고 이런 것들 있죠. 그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한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창작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창작을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이런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카드를 보자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싫어서 계속 회피했으면 좋겠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도망갔으면 좋겠고 이런 부류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기꺼이 그것을 즐거이 할 수 있는 부류에 대해서 내가 몰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신저 오브 에어 카드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굉장히 에너지가 한 곳으로 잘 모여있는 카드거든요.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욕심내게 되고 저돌적으로 달려가실 건데, 카드에서는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괴로우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가야지 그게 괴롭고 힘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최근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좀 중복해서 나오는 것 같고, 오늘 리딩도 그런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고 내가 좋아하고 감정이 끌리는 것을 해보려고 하고, 이런 메시지가 요즘에 좀 중복해서 나오기도 했고, 오늘 리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우리가 물론 내가 살면서 싫은 거, 내가 피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좀 해내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평생 싫어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죠. 베이스는, 전제 조건은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마음이 가고 내 결이 맞는 것들을 하면서, 이것들이 이루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들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내하는,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카드들도 여러분들께 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마음이 향하는 그것을 한번 잘 찾아보시는 계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